안녕하세요. 무따트리비 아따입니다. 전나무 숲, 나가누마 타카노리 져서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장내력입니다. 장은 제1의 뇌다. 100세 시대를 살아낼 힘은 뇌가 아닌 장에 있다. 우리 몸은 뇌보다 장이 훨씬 먼저 생겼다. 많은 몸속 기관 중에 뇌가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장에서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들이 생겨났고 장벽과 체벽이라는 몸통 안쪽 벽에 있는 신경들이 서로 이어져서 뇌가 생겼다. 뇌보다 장이 훨씬 오래된 생명의 근원인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의 활동과 능력을 복원하고 연마하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마음과 뇌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목차를 보면 장내력에 주목해야 할 이유, 장내력은 무엇을 먹는가와 관계가 있고 장내력을 키우는 면역력과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장이 건강해지는 생활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장내력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면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배설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마음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화에서 계통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장이나 심장, 폐와 같은 장기가 생기고 장벽과 몸통 안쪽인 체벽에 있던 신경들이 서로 이어져서 뇌가 생겼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장이 마음의 기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인 시각에서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동양에서는 요가나 단전호흡, 지압요법 등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복부가 신체 중심부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신체관은 사고를 관장하는 지는 머리라는 뇌의 자아가 관장하고 감정을 관장하는 정은 가슴이라는 심장의 자아가 관장하며 의지를 관장하는 의는 의욕, 배의 자아가 관장합니다. 따라서 머리는 물론 가슴, 복부, 배, 이 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이 중요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지에 치우치면 대갈증후군이 되기 때문에 신체뿐 중심인 배에서 잠자는 본능이나 감정, 직관을 잃어버립니다. 심신의 균형을 이루려면 무게중심을 안정시키고 뱃속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아와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과 마음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음 작용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은 뇌에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로토닌 전체 양의 95%가 장이 꿈틀꿈틀할 때 장에서 분비하는데 이 분비되는 동안에 마음이 안정됩니다. 장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장이 튼튼해야 마음도 안정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중요성과 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과 마음이 몸과 조화를 이루고 장내력이 튼튼해지며 직관력도 높여줍니다. 그러면 장내력이 무엇을 먹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만드는데 인체는 40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세포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물은 피가 되고 살이 되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을 바꾸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우리 바탕이 세포이고 세포 대부분은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음식이 그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준이 되는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뇌를 단련하고 머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식사인데 음식물을 잘못 선택하면 장의 소화작용이 나빠져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세포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이 활동해야 뇌도 활동하는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영양소라도 음식에 따라 장이 선호하는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영양학적으로 같은 단백질이고 당질이라도 먹으면 장의 반응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나 열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에서 세포에 이르는 몸의 반응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장과의 궁합을 고려하면 동물보다는 식물이, 가루보다는 나달이 더 우수한 식품입니다. 또 장과 성질에 맞는 식품인지 따져보면 현대인이 얼마나 장이 나쁜 음식을 먹고 사나 알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있냐 없냐보다는 먹은 것이 어떻게 소화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장은 소화관의 주체이기 때문에 장과 맞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뱃속에 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며칠째 변비가 계속되거나 설사가 멎지 않으면 누구라도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뱃속 상태를 평온하게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식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 식물은 채소, 과일 섭취를 말하는데 요령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만든 당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니 이리저리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식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혜로운 식사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력을 키우는 면역력과 미토콘드리아를 보겠습니다. 질병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 운동을 활기차면 생명력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장이 깨끗해야 감염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세포가 활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 면역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침입을 막는 데 힘이 듭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몸 상태가 나빠지고 심하면 큰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를 쉽게 흡수하기 위해서 소장에서는 무수한 주름이 빽빽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 주름 틈새에는 수많은 백혈구가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백혈구의 60에서 70%가 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장이라는 기관의 면역력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은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 들어와도 제대로 소화와 흡수가 되지 않으면 활동 에너지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채 장이 쌓인 음식물 찌꺼기는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고 장 속 환경을 더럽힙니다. 장에 쓰레기가 가득 쌓인 상태에서 마스크 쓰기, 양치질, 손 씻기를 잘한다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감염증의 대책의 기본입니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독소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단식법인데 음식을 넣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일, 다시 말해 디톡스도 중요합니다. 아침 단식법은 장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날 밤 8시부터 정오, 다음날 정오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하루에 약 절반을 장이 쉬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생수를 상온 상태에서 마시되 300에서 500ml를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고 제철 과일을 챙겨 먹습니다. 제철 과일은 풍부한 효소의 작용으로 저절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장에 최소한 부담을 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이 쉬게 하면서 이 시간에 열에 익힌 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내보내는 일이 시작하면 장 속에 독소와 함께 변이 쉽게 배설됩니다. 과식도 억제되므로 세포 속 쓰레기 처리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장과 세포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 마사지입니다. 장을 마사지해서 꿈틀꿈틀 운동을 촉진시켜 주어 소장에서 대기하는 백혈구 작용이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감기나 바이러스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증상도 가벼워지고 세포는 젊음을 되찾아 피부도 좋아지고
활기가 생깁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 등과 싸울 기회가 줄어들면 이런 쓰레기 처리를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동물은 식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식물의 힘과 느긋한 호흡으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야 우리 몸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체온이 낮으면 몸이 혹사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도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멈춰버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혹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이 건강해지는 생활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장은 소화흡수를 담당하는 소장과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으로 구분됩니다. 대장은 수많은 미생물에 서식하는데 장 환경을 개선한다 라는 말은 장의 세균들의 상태를 바꾼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장 속에서 100에서 300종의 세균이 무려 100조 마리나 서식합니다. 좋은 균인 유산균도 있고 나쁜 균인 유해균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좋은 균 쪽으로 갔다가 나쁜 균 쪽으로 갔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눈치균인 균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중간균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비율로 누가 많으냐에 따라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균들이 좋은 균에 많은지 아니면 나쁜 균에 많은지도 식사와 생활 방식,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익균인 유산균이 많으면 장 속에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돕고 비타민도 합성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군 증식도 막고 면역세포 활동을 자극해서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유해균이 많으면 장 속 단백질을 부패시켜서 악취를 풍기고 영양분을 소화 흡수를 방해하여 변비나 설사, 고혈압, 노화, 비만 등의 원인이 되며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 일으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장 속의 세균의 균형입니다. 유익균이 더 많이 살게 해야 합니다. 20% 이상 유익균이 활동하게 하면 장 속의 환경은 좋아집니다. 장의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물 중에 식이섬유 섭취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정제하지 않은 곡물류, 콩류, 채소 과일류, 해조류, 버섯류를 먹어야 합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서양식보다는 전통식을, 아침 단식법과 장 마사지를 생활화합니다. 장 속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싶다면 유산균을 먹어야 하며 설탕 대신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 좋습니다. 이때 유산균은 첨가물이 있나 없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섭취하시길 바라며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